LLM 위키를 구축했을 때랑 구축하지 않았을 때 답변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진행하는 캠퍼스 세미나에 대한 정보 알려줘.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접근 가능한 정보 중에 패스트 캠퍼스 세미나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바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볼트랑 깃 레포에서 패스트 캠퍼스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찾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자연어만 입력해도 정보를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 캠퍼스 무료 오픈 세미나라고 하면서 신청 마감, 줌링크 발송, 세미나 진행, 이제 누가 진행하는지까지 다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이벤트 페이지까지 잘 나오고 있죠. AI에게 읽을 거리를 주자 LLM 위키라는 주제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AI는 그렇게 막 벤치마크 보면 똑똑해지는데 왜 여전히 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가 이 파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너 핵심을 찔렀어 라고 볼 수 있는데 왜 LLM 위키를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LLM 위키를 가지고 2부에서는 역할을 나눈 보팀이 그 LLM 위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챗GPT나 클로드 코드 이런 거 쓰시면 이렇게 LLM 위키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진행하는 오픈 세미나 정보 알려줘를 해도 챗GPT는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오픈 세미나 주제나 일정이 있지 않다고 나오는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시연하면 아마 똑같이 나올 텐데 오픈 세미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면서 아예 인터넷에서 오늘 진행하는 패스 캠퍼스 세미나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AI가 멍청해서일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되게 AI를 멍청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AI한테 생각보다 정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롬프트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사용자가 멍청해서 그쵸. 저를 포함해서 많은 AI 쓰는 사람들이 사실 AI보다 어느 정도 멍청한데 그 와중에 잘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AI가 나 혹은 우리 조직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거는 모델이 계속 좋아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클로드 코드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페이블 5 쓰신 분들 한번 채팅 쳐보실 수 있나요? 채팅 쳐거나 손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페이블이 잠깐 풀렸을 때 써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손 드시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반응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무리 페이블이 똑똑해도 LLM 위키를 구축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페블의 할아버지가 와도 저에 대한 정보를 안 알려주면 김재경이라는 걸 추측할 수 없을 거예요. 아, 근데 페블의 할아버지쯤 오면은 갑자기 제 데스크탑을 다 뒤져가지고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상당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모델이 발전한다고 해서 나의 데이터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델이 똑똑해진다고 해도 LLM 위키 혹은 LLM 위키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AI에게 우리의 맥락을 주고 그리고 그 맥락을 준 AI를 어떻게 잘 써먹을까? 이것이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LM 위키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릴 때 저는 계속 이 짤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짤방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유명한 짤방이죠. 김은국 씨가 조세호한 씨한테 안재혁 결혼식 때 왜 안 왔어? 라고 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게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결혼식도 안 부르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AI에게도 우리의 정보를 주지 않으면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 강사님, AI가 이제 컨텍스트가 1 밀리언 토큰, 그러니까 100만 토큰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이거 막 책 한 권을 다 넣어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자료를 주고 맥락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LLM 위키를 그래도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신 모델 기준으로 당연히 컨텍스트를 제공을 많이 해주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컨텍스트 제공한 양이 많아지겠죠. 기술이 뭐 계속 발전을 할 거니까. 그런데 그 많은 컨텍스트를 사실 AI가 전부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실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에서도 AI가 그 전체 컨텍스트에서 일정량 이상 찾을 때
성능이 저하되는 걸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클로드 코드 토큰이 남아 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물론 코덱스 프로를 쓰시는 분들은 작업에 따라서 남아 도실 수 있겠지만, 이제 클로드를 맥스를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맥스를 쓰시더라도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되게 컨텍스트가 많이 차서 AI가 사용량이 빨리 나는 걸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네,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양을 많이 채우면 AI가 토큰 소모가 상당히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는 시간도 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매번 이렇게 자료 주고 프롬프트 쓰고 아니면 스킬 만들어서 쓰고 이런 거 사실 매번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를 만들어줘서 직접 막 배추 캐고 닭 잡아오고 할 필요 없이 AI가 좀 더 쉽게 우리의 맥락과 지식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LLM 위키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LLM 위키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옵시디언이 필요합니다. 물론 옵시디언이 없어도 LLM 위키를 구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다른 방법들로 구축하실 수 있고 뭐 네오4j라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옵시디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무료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많은 플러그인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초보자가 LLM 위키를 구축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MD 파일도 좀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옵시디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원노트는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뒤에 있는 게 좀 더 중요하거든요. LLM 위키 같은 경우에는 결국 LLM, 클로드 코드, 코덱스, 안티그래비티 이런 AI 에이전트가 있으면 사실 옵시디언이 아니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노트에서 MD 파일이 읽혀지나 제가 원노트를 많이 써보질 않아가지고 쉽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원노트나 옵시디언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파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LM 위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위키링크라는 걸로 자료가 연결돼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가 읽도록 정리가 좀 잘 돼 있습니다. 저희 기존에 갖고 있는 PDF나 워드 문서 그리고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AI 입장에서는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M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이제 AI도 좀 빨리 읽을 수 있게 하는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보통 MD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LN의 위키의 3층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이 구조를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카파씨가 이 구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원본 자료가 있어야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PDF나 워드 파일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글 링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걔네를 이제 LLM 위키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AI가 직접 쓰고 읽는 위키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위키를 구성하기 위한 규칙이 보통 필요합니다. 이 규칙이라고 하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이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쓴 문서는 마인이라는 폴더에 넣어줘. 라는 규칙 같은 걸 정해줘야 AI도 아무렇게나 막 저장하지 않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저장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나중에 보고 쓰기 좋게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AI가 자동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 프로토콜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5분이라고 잡아두었는데요. 자료를 직접 제 AI에 넣어보는 과정을 거쳐보고 옵시디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GitHub 레포 중에 놀리지 매니저라는 레포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네, 이 레포지토리인데요. 제가 이 레포지토리를 좀 만들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옵시디언의 문서를 관리를 한 게 작년 한 11월, 12월 이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카파씨가 LLM 위키를 유행시키기 전에 이미 이 레포지토리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AI로 자료를 읽고 쓰게 하려고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매번 일일이 특정 웹사이트 링크라든지 특정 문서를
매번 이렇게 요약을 시켜가지고 그걸 또 옵시디언 문서인 MD 파일로 바꾸고 그리고 그걸 또 문서끼리 링크를 걸어주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령어 하나로만 문서를 좀 쉽게 쉽게 정리를 해서 옵시디언에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 스킬을 만들어 공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이제 이거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기 전에 LLM 위키를 구축했을 때랑 구축하지 않았을 때 답변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부러 모델을 하이코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어디가 이제 제 작업 폴더인지 설명을 안 드린 채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진행하는 캠퍼스 세미나에 대한 정보 알려줘. 동시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타자 치겠습니다. 행하는 베스트 캠퍼스 세미나에 대한 거 알려줘. 하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접근 가능한 정보 중에 패스트 캠퍼스 세미나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바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볼트랑 깃 레포에서 패스트 캠퍼스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찾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치라는 스킬을 써가지고 아예 찾으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걸 입력을 안 했음에도 이렇게 자연어만 입력해도 정보를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패스트 캠퍼스 무료 오픈 세미나라고 하면서 신청 마감, 줌링크 발송, 세미나 진행, 이제 누가 진행하는지까지 다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이벤트 페이지까지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놀리지 매니저라는 스킬을 한번 써볼 예정이에요. 놀리지 매니저라는 스킬은 저는 이제 이렇게 놀리지 매니저를 슬래시를 치고 옵시디언 링크를 준 다음에 옵시디언에 저장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놀리지 매니저라는 스킬이 그냥 링크 같은 걸 넣으면 바로 옵시디언 저장을 해주지 않고요. 클로드 코드에서 실행을 할 때는 ask user question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한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제가 좀 이것저것 실행되게 붙여둔 게 좀 있어서 실행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LLM 위키를 구축할 때 이제 문서한테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 규칙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로딩이 되는 사이에 이게 지금 그래프 인덱싱 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어 보이는 걸로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 스타트 히어에 웰컴 문서라는 거에서 이제 이 볼트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최상위 구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빠르게 좀 주요하게 찾을 수 있는 내용, 관리 노트,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MOC라고 해서 맵 오브 컨텐츠 지도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목차 문서들이거든요.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 어떤 목차 문서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간단히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는 클로드 MD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다 있지는 않고 클로드.md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서를 참고를 해서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좋다라는 내용이 보통 들어가 있어요. 잠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SQL 유저 퀘스천이 나왔는데 SQL 유저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문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장을 할지 뭐 보통, 요약, 상세, 그리고 여기 아예 전문 저장이라고 하면 전체를 저장해 주거든요. 저는 일단 보통으로 해보겠습니다. 보통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스텀을 해놨는데 실용이랑 활용 쪽에 좀 집중을 할지 개념 이론 쪽에 집중을 할지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면 전체 균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 분할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 문서를 단일 노트로 단일 옵시언 노트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주제별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분할이면 예를 들면 이제 특정 논문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논문 안에서 여러 주제가 있다든지 이제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맛집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역마다 따로 나눠서 주제별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리 재료별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3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큰 자료가 있을 때, 좀 더 많은 자료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메인 MOC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고 그 아래 이제 이미지, 동영상 아니면 뭐 연구, 뭐 이런 리서치 이런 분야로 나눠지고 그 아래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면 뭐
캐릭터 이미지 프롬프트, 실사화 이미지 프롬프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층별로 나눠서 저장해주는 옵션까지 제가 넣어놨어요. 이번에는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런칭한 강의 패스트 캠퍼스 링크인데요. 이제 따로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이 강의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단일 노트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연결 수준은 최대로 할게요. 이제 다른 노트랑 얼마나 링크를 걸어줄지에 대한 내용이어서 최대로 한번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럴 때 좀 AI를 쓰면서 뿌듯한데 강사 김재경 역시 재경님 본인이시군요. 그 제가 에이전트 성격을 넣어놔서 명탐정 코난의 대사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걸로 저장을 시켜봤는데 이 강의 관련 자료가 이미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바로바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서들을 읽고 그 문서랑 이게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랜딩 페이지를 정리한 노트는 따로 없으니까 신규 노트를 만들고 기존에 제 패스 캠퍼스 관련된 문서랑 미리 교차 링크를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옵시디언을 가지고 그래프 RAG도 기초적으로 구축을 해놔서 그런 것까지 바로 보느냐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설정에 따라서 충분히 짧게 시간을 줄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시스템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검색 좀 잘 되게 해주고 위키링크도 한 번에 걸어주고 프론트 매터라는 것도 잘 걸어준다는 정리를 잘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문서 하나 저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좀 단점이긴 해요. 게다가 지금 이게 오퍼스 XI라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 실행이 되는 사이에 마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문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옵시디언을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찾아달라고 하면 근거 노트까지 같이 딸려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연으로 보여드린 대로 LLM 위키를 구축하면 자료를 잘 찾아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를 가지고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RAG로도 저는 구축을 따로 해놓은 편이에요. 근데 그래프 RAG가 이제 엄밀한 개념으로 따지면 조금 옵시디언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렇게 그래프 뷰가 있으면 옵시디언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특정 문서가 어떤 문서랑 연관되어 있는지 저렇게 그래프로 링크를 걸어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 링크를 걸어서 어떤 식으로 문서가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게 약간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또 초보자들이 쉽게 구축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옵시디언 CLI 검색을 쓰기도 하고 따로 그래프 RAG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검색할 수 있게 구축을 해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좀 더 자세히 풀겠지만 이제 제가 지금은 창을 안 띄워놨네요. 그래서 그래프 RA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쉬는 시간에 설명드릴 강의에 오시면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보기 좋은 구조를 설계를 해놓고 AI에게 그 구조를 알려주면 AI도 훨씬 빨리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명을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지, 파일명에 뭐 날짜를 넣을지 이런 규칙들도 넣어주시면 좋고, 혹은 나는 이 카테고리에 무조건 이 문서를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그거대로 저장을 하도록 AI에게 같이 저장을 명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 힘든 구조는 AI도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일명 태그, MOC, 그리고 위키링크 이런 거를 잘 봐줘야 되는데, 어, 그래프 RAG에 대한 얘기는 약간 줄여두고, 보통 이 문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 LLM 위키를 구축을 해놓고 나중에 사용하실 때 그냥 클로드 코드한테 찾아달라고 해줘도 꽤 잘 찾기는 하지만 저는 옵시디언 CLI라는 거를 써달라고 보통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제 옵시디언 CLI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네, 지금은 좀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반 옵션 일반 맨 아래 보면 명령줄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명령줄 인터페이스라는 옵션을 키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했을 때 그냥 검색을 하는 것보다 AI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그 그래프 형태로 봤던 문서간 위키링크를 잘 검색을 해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일명이 바뀌었을 때도 그 위키링크가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LLM 위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옵시디언 CLI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옵시디언 CLI 검색을 따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문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팩캠 강의, 패스트 캠퍼스, 소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정리한 문서를 보면 이제 속성이나 날짜, 타입,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구글에서 LLM 위키의 유행을 또 감지하고 표준을 하나 시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OKF라는 포맷인데 그거 타입도 일단 저장을 하라고 제가 설정을 해두긴 했습니다. 그거랑 뭐 태그, 원본 소스, 그리고 제작자, 부모 문서, 관련 문서 이런 거를 달아주고 한 줄 요약, 뭐 강의 기본 정보, 가격, 필요 프로그램, 핵심 개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잘 넣어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노트에 보시면 패스 캠퍼스 관련 노트랑도 연결을 해줬고 놀리지 매니저 스킬에 대한 거, 그리고 뭐 그래프 RAG, 클로드 코드 멀티 에이전트 이런 문서들하고도 연결을 자동으로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일부를 좀 정리를 드리면 AI가 이제 나의 맥락을 알고 답하기 시작한다는 게 정말 쾌적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LLM 위키를 한번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로 어떤 문서를 보고 답변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사람이 직접 그 문서를 보고 검증하기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도 LLM 위키 구축을 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오퍼스 버전으로만 하더라도 4.5 이전부터 계속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모델이 바뀌어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저장 창고인 LLM 위키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AI가 꾸준히 제 맥락을 잘 알게 된다는 점이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